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등 모든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고 각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무역 상대국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길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은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의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서 한국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 SNS에 나온 거니까 예.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미네소타에서 나온 사건 등으로 사실 트럼프가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을 내놨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사실은 비준 우리나라가 협상을 했는데 이거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국회 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라는 것은 일종의 협상 칩으로 사용해 왔다는 어떤 정책 함수로 쓰는 일관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국 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방법을 위해서 쓴 강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든가 어떤 투자 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될 거라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일단은 시장은 트럼프의 말을 듣기도 하겠지만은 실제 집행 문서, 행정명령이라든가 CBP 지침 이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실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따라가야 될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NS에 올린 글만으로 이게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협상을 저희가 쭉 봐왔지만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SNS에 나온 말 갖고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트럼프가 항상 이게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만약에 실제로 부과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은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어떤 대미 투자, 3,500억 불에 대한 내용이나 200억 불씩 매년 투자를 하기로 바꾸게 된 것도 사실은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어떤 굉장히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것으로 관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 사실 어떤 국제적인 신뢰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좀 큰 위기가 그러니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SNS에 올린 글이라고 해도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다음 스텝, 대응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방요원의 미국인 사살 이후 미국에서 반정부, 반트럼프 시비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미네소타에 국경 차르를 파견했습니다. 비난 여론 속에 트럼프는 미네소타 주지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진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경보호 이민단속 총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를 미네소타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이끄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 대장의 단속 방식이 폭력적이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When as a politician, if you choose collusion and corruption as a choice, then there are consequences and actions that take place because of that.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보비노 대장의 역할을 홈원이 대신하거나 지원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엔 지난해 말부터 연방 요원들이 투입돼 보조금 사기 수사와 소말리아계 등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연방 요원이 쏜 총에 미국인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랜드폴 상원 의원이 이민세관 단속국장에게 2월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공화당에서도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다만 29조 원 이상의 복지 사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게 폭력 시위의 일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대규모 강제 추방 정책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분노와 불안감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네소타를 연고지로 둔 미국 프로농구팀인 팀버울브스는 총격에 숨진 알렉스 프레티 추모 영상을 상영하고 나탈리 포트만과 일라이저 우드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비판에 동참하는 등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은 20대 대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력 위조에서 시작된 의혹은 현대판 매관 매직까지 번졌고 첫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는 대선 레이스 중에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경력 위조 의혹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권력을 손에 넣은 뒤에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 씨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면서도 김건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고 서희건설로부터는 모두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대 그림과 금 거북이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공직과 공천이 대가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통령 뒤에 숨거나 영부인 권력을 활용해 수사를 피해갔던 김 씨는 자신의 이름을 건 특검에 의해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안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 알선수재 혐의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가 인정되면 당장 정교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 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정신 결여. 금품을 주며 청탁하고 그걸 받은 인물 사건이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같은 데다 한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게 통일교 측의 기본 입장인 만큼 재판부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건입니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등이 비례대표 자리와 정부 지원을 대가로 교인을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정당법 위반 사건 판단에까지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의원 부부의 사건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가 공소 사실의 핵심인 만큼 등장인물과 구조가 비슷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세현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길고 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6.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 또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스치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며 빙판을 이룰 수 있어서 미끄럼 사고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영하 6.4도, 대전 영하 4.3도로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한데요. 낮에는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0도, 대전 2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추위는 주말 이후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대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